예, 오늘은 그 대칭적 근궤적, 이게 영어로는 symmetric 루트로커스. 루트로커스는 우리가 이 강의에서 복습을 했고 이 책 앞에 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루트로커스. 근데 그 앞에 대칭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대칭적 근궤적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는 그 굉장히 큰 비약이 있습니다. 그냥 생략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오늘의 자료를 준비했는데 책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대개 한번 보겠습니다. 선형 제어 시스템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기법은 최적 선형 2차 레귤레이터, 이제 LQR을 우리말로 표현한 겁니다. Linear Quadratic Regulator. 예, 이런 설계법이 있어요. 자, LQR 문제의 단순화된 형태는 다음과 같은 성능 지표 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용 함수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책에는 그냥 성능 지표라고 나왔을 겁니다. 이것을 최소로 하는 제어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J를 좀 흘려 쓴 거예요. J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rho 곱하기 G제곱 더하기 U제곱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적분 구간은 0 이상 전 구간에서 적분한 걸로 되어 있네요. 자, 근데 다만 여기서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태방 정식 S 닷 이퀄 AX 플러스 BU, 지금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경우죠. 예. 그 다음에 G, 여기서 Y라고 하지 않고 일단 G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 상태 중에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를, 상태 중에 어떤 특별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상태가 N개가 있으면 그 중에 어느 X1만 보고 싶다, 또는 X2만 하고 싶다, 아니면 X2와 X3를 더한 걸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골라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여기 G를 이제 그렇게 잡았어요. C1을 우리가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G가 결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이 코스트 펑션을, 아래에 있는 코스트 펑션을 최소로 하는 제공법을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여기 G라는 것이 만약에 X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C1을 조정해서 G를 X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에 뭐 예제 중에 X1이 뭐 그 단진자의 위치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그 위치를 쭉 적분을 해나가요. 제곱해서. 그러면 그걸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네. 그 위치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한편 이 G를 X2로 잡아봅시다. 그 예에서 X2는 뭐였죠? 예, 그 단진자의 각속도였습니다. 각속도. 그러면 그 각속도를 제곱해서 뭐 로 곱하는 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 그거를 0부터 무한대까지 쭉 적분한 다음에 그걸 최소화한다 하면 무슨 얘기죠? 예, 그 컨트롤은 가능한 한 속도를 0으로 만들어주는, 예? 그러한 제어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번에 로를 제로로 만들어요. 로를 제로로 만들면 U만 남죠. 그러면 U 제곱, 이건 U는 인풋이죠 지금. 그럼 U 제곱을 0부터 무한대까지 한 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어 법칙을 찾겠다 하는 얘기는 뭐가 되죠? 제어 효과, 제어 신호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컨트롤 로를 찾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최적이라는 말, 이렇게 빨간 걸로 제가 해놨는데, 최적이라는 말은 언제 쓰냐 하면 이렇게 어떠한 퍼포먼스 인덱스가 주어지고 성능 지표가 주어지고 이러한 것을 제의를 최소화하는 어떤 제어 법칙을 찾는다면 그것을 최적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K의 최적값은 다음과 같이 대칭적 근궤적 방정식에 안정한 근의 페르프 극점을 배치시키는 것이다 하고 이제 쭉 진도를 나갑니다. 여기서 상당한 점프가 있어요. 지금 이 U는 K, 그러니까 K를 구하는데 이러한 요 제목이 지금 뭐예요? 대칭적 근궤적, 영어로는 약자로 SR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K를 구하는데, 즉 제어 법칙을 구하는데 이러한 SRL, 요를 SRL이라고 그래요. SRL을 통해서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옵티멀 컨트롤 프로블럼 세팅인데 최적 제어에서 문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게 뭐 아주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형 시스템에서의 그 문제 설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용 함수, 그러니까 비용 함수 또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성능 지표. 이거를 J라고 잡는데 여기 뭐 아까 본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X 트랜스포즈 QX 더하기 U 트랜스포즈 RU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지금 전부 벡터와 행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볼 수는 있는데 저 설명을 할 테니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XTF. 그러니까 X의 T 대신에 TF라는 거는 여기 적분 구간에서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 끝나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TF. 그러니까 시작 시간은 0이고 끝나는 시간은 TF입니다. 그럴 때 XTF 거기에 트랜스포즈라고 그 다음에 F를 곱하고 그 다음에 XTF 해서 이렇게 이걸 더해줘요. 요게 터미널 코스트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적분 안에 있는 것은 라그랭지언이라고 붙였죠. 라그랭지언. 굳이 요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물리 쪽에서 이런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다 썼습니다.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조금 수학적인 내용을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설명을 할게요. 어떤 행렬이 있는데, 자, 이거 무슨 행렬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A와 A 트랜스포 같다는 얘기는 일단은 그 스퀘어입니다. 스퀘어. 그렇죠? 정방행렬. 그러니까 n by n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A와 A 트랜스포즈가 같으니까 그거는 시메트릭이라고 합니다. 시메트릭.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대칭. 네. 대칭인 행렬 A에서 만약에 0이 아닌 벡터에 이거는 지금 벡터인데 이게 만약에 X의 A 그러니까 X는 지금 여기 좀 다시 써야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쓸게요. 자, X R의 N 그러니까 N 스페이스 N 벡터라는 거죠. 성분이 N짜리 N 차원 벡터. 자,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0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예, 0이 아닌 거. 이게 무슨 표시라고 그랬죠? 요거는 for all. for all. for all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집합이거든요, 지금. 이 아래 n도 사실은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집합 기호가 있죠. 이 집합은 원소가 하나입니다. 제로 벡터. 자, 그래서 이 집합에서 0을 뺀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뜻인가 하면 0이 아닌 벡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x 트랜스포즈 a 곱하기 x. 자, 이거를 가만히 보면 이게 n by n이죠. 그 다음에 x는 컬럼 벡터이기 때문에 n by 1이고요.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즈는 전체 행렬이니까 1 by n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 by 1이 돼요. 즉 얘는 뭐죠? 얘는 그 실수가 되죠. 실수. 그렇죠? 스칼라가 됩니다. 스칼라. 자, 일단 이제 스칼라가 된다. 이거를 여기다 표현을 해 놓고요. 자, 그런데 만일 이것이 0보다 크다면, 이게 0보다 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 A를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합니다. 포지티브 데피니트. 우리말로는 양정? 되게 이상해요. 하여튼 일단 여러분들이 요 한글로 하는 거는 나중에 하시고, 저는 그냥 오늘 영어로만 하겠습니다. 용어를 영어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냥 어떨 때는 PD라고 할게요. PD, 약해서 PD 이렇게. 자, 그런가 하면 이게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 0 이상일 때 0을 포함하는 것이죠. 0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는 포지티브 잘못 썼네요. 다 지우고 이 편집하려면 다시 시작해야 되더라고요. 포지티브 뭐라고 하냐면 세마이 데피니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SD 이렇게 쓰겠어요. 한만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0이 포함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렇게 A가 포지티브 데피니트일 때 그 행렬은 원래 부등식 같은 걸 쓸 수 없죠.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냥 기호로서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 A는 여기 5라고 표현한 거는 A와 사이즈가 같은 즉 n by n의 영행렬이에요. 영행렬. 자,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간단한 예. 자, A를 100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컬럼 벡터로서 X1, X2겠죠. 그러면 이거를 쿼드레이틱 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지금 빠뜨렸네요. 이거를 쿼드레이틱 폼 이렇게 합니다. 2차형. 2차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이걸 한번 구하면, 얘에서. 자, 여기는, 자, 뭐, x, 그러니까, 이거를 쭉 써줄까요? x 트랜스포즈 AX를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x1, x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 0, 0, 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1, x2 이렇게 됩니다. 이 구하면요. x1 제곱 플러스 2x2 제곱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거는 지금 A가 이 숫자들이 여기 나오는 숫자들을 보세요. 이 대각선상에 나오는 게 1, 2 이렇게 되죠. 그 숫자가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 x는 이 0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0벡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 봐라. 0벡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2차식인데 그렇죠? 제곱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x1, x2가 0이 아니 둘 중에 하여튼 0벡터가 아니면은 x1과 x2 중에 하나는 0이 아니죠. 그러면 이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동시에 0이 될 수 없다. 이거죠. 동시에 이거이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자, 이럴 때 A를 예. 이 A를 마치 0보다 크다처럼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쓴다.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쓴다. 이겁니다. 예. 뭐 하여튼 너무 간단한 얘기는 하지만 요거만 하고 하나만 더 할까요? 그다음에 세미 데피니트를 하나 하고 가야 되겠군요. 이번에는 B를 갖다가 뭐 2, 0, 0, 1 1이 아니고 이제 이번에는 0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 X는 똑같이 X1, X2 그런데 0이 아니다. 그런데 X 트랜스포즈 B, X를 해보면 뭐만 남냐면 2X1 저것만 남겠죠. 그럼 분명하죠. 자, 그럼 이것은 0 이상이 될 수가 있죠. 왜? 자, 사실은 여기에 0 곱하기 X2 제곱이 생략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0이 되는 때가 언제죠? 0이 되는 때가 X1, X2가 X1은 0이고 X2는 0이 아닐 때 이렇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될 경우에 0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때 이거 0이 아닌데 지금 이게 0벡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0이 되니까 이거는 X 벡터가 0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0 이상이 되네요. 그죠? 여기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럴 때 우리는 A는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라고 한다. 그리고 기호로는 A는 0 이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너무나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또 한 가지 팩트는 팩트가 뭐가 있냐면 자, A가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면요. 그러면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면 A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A가 포지티브 데피니트 한 거고 요게 이제 세미 데피니트 한 건데 이거는 랭크가 하나예요. 그죠? 여기 독립된 선형 독립인 벡터가 하나예요. 2x2인데 그러니까 이 행렬은 랭크가 1이죠.
랭크가 풀 랭크가 되어야만 이 역행렬이 존재해요. 또는 이 n by n 행렬인 경우에, 즉 정방 행렬인 경우에는 그 행렬값 디터미넌트를 구했을 때 0이 아닐 때 역행렬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디터미넌트 구하면 0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이제 다이아고날 대각선상에 0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대각선상에 0이 없죠. 자, 어쨌든 좀 주먹국으로 쉬운 예를 통해서 이 포지티브 데피니트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A가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면 그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 자, 그렇게만 일단 알고 전진합시다. 전진. 자, 그러면 이 설명을 계속해 나갈게요. 자, 요 의미는 아직 얘기를 안 했네요. 여기 돌아갈까요? 자, 그러면 1차식일 때 어떻게 되나 봅시다. 1차, 그, 차원이 1일 때. 이건 앞에 가서 그냥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 안에 잡은, 요 의미는 라그랑지언이라고 쓴 요 부분. 요것은 대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대개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 물리량이 이 2분의 1 뭐 A X제곱 이런 꼴이 굉장히 많죠. 그죠? 에너지가. 하여튼 뭐 자세한 설명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이런 그 스칼라 버전, 스칼라일 때 A와 X가 스칼라일 땐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게 에너지인데 그거에 벡터 버전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2분의 1 X 트랜스포즈 Q X. 그런데 이때 Q가 0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0 이상은 뭐예요? 세미 데피니트. 그 다음에 R U 트랜스포즈 R U 이거는 R이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했습니다. 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0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스칼라로 따져봤을 때 이 부분이 Q가 세미 데피니트니까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니까 0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것도 에너지죠. 그죠? 쿼드레이틱 폼이죠. 2차형.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보니까 F는 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 데피니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0 이상이 되죠. 자, 이렇게 퍼포먼스 인덱스를 잡아주는데 각각의 행렬들, 여기 들어가는 Q, R, F 이런 행렬들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잡아주면 되겠다. 이게 Q, R 이런 것들을 또 웨이팅 팩터라고도 얘기합니다. 가중치. 여기서는 나중에 얘기가 한번 나올 텐데 QR 같은 것들은 가중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웨이팅 팩터, 영어로는 웨이팅 팩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최적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적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코스트 펑션이 주어져야만 그게 최적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건 꼭 알아둬야 되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어진 시스템이 있죠. 주어진 시스템. 그죠? 주어진 시스템은 상태방 정식이에요. 그리고 상태방 정식으로서 초기치도 주어져 있고, 초기치도. 자, 그러면 그 목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최적 옵티멀 컨트롤, 그러니까 최적저의 문제의 목표는 뭐냐 하면 이 여기서 주어진 이 J, 퍼포먼스 인덱스를 미니마이즈 해달라 이거예요. 미니마이즈 하는데 뭘 조정해서 U나 X 이걸 조정해서 되게 U가 되겠죠. 입력을 조정해서 이렇게 되죠. U를 조정해서 이 퍼포먼스 인덱스의 이 값을 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값이 당연히 이 쿼드레이트 폼이고 다 포짓 0 이상이거나 0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 이상. 어떤 양의 함수를 0보다 큰 함수를 작분하면 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J를 최소화시키는데 이 거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 방정식을 어떤 constraint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제한 조건으로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A, B, Q, R 여기에 다 시간의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함수. 그렇죠? 예. 지금 여기서는 선형 시스템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이제 선형 시불변 시스템, 그러니까 리니어 LTI, 그러니까 LTI 시스템 이거를 다룰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꼭 타임 인베리언트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냥 리니어 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최적화를 합니다. 최적화를 하겠습니다. 자, 최적화를 하는데 이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건 물리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리 쪽에서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이걸 해밀토니안이라고 그러는데 요 해밀토니안 요거는 가만히 보면요. 지금 그 잡아놨던 요게 바로 라그랑지언이었어요. 그렇죠? 앞에서 거기에 여기 제한 조건이라는 거 있죠? 제한 조건 여기 요거.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라는 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x 다 이퀄 ax 플러스 bu인데 이거를 한쪽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요게 ax 마이너스 플러스 bu ax 플러스 bu 마이너스 x 닷은 제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람다를 뭐라고 그러냐면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라고 그래요.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자, 그래서 최적화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최적화는 결국 미분하는 건데요. 그 최적화 문제를 하기 전에 이런 아까 같은 이런 게 제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상태 방정식에 주어지는 게 하나의 제한 조건이고, 그렇죠? 왜? 어떤 등식으로 뭔가 이건 만족해야 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건 만족해야 돼. 그러면 그거를 0으로 되게 이항을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이 람다를 곱합니다. 람다를 곱해요. 벡터이기 때문에 앞에 람다 트랜스포즈를 곱하는 거예요. 람다는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이 XQX 플러스 URU 거기다가 요 그 컨스트레인트를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랑 곱해서 이렇게 해준 게 요 안에 요 적분 기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우리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이제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최소화를 하느냐. 여기서 토탈 베리에이션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토탈 베리에이션. 자, 이거 설명하고 가야겠죠. 여러분들 토탈 데리버티브란 말을 들어본 적 있죠? 그 1학년 때 수학을 했다면, 그리고 2학년 때 수학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사실 토탈 데리버티브, 이거는 전미분이에요. 전미분. 전체 이 전미분이라는 뜻은 이 전미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간단한 걸 예를 들게요. 그 y가 y는 f x1, x2 두 개만 잡읍시다. 이게 다 벡터입니다. 지금 이거 벡터예요. 벡터의 함수예요. 그리고 이것도 벡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이렇게 될 거냐면 그 f가 이 f라는 함수는 아래 n승에서 뭐 아래 m승으로 간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n 스페이스에서 m 스페이스로 가는 어떤 벡터 함수예요. 그럴 때 이 dy 스칼라를 먼저 할까요? 스칼라 함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스칼라 함수를. 스칼라 케이스 일단 1번 스칼라 케이스 y는 f x1 x2 이렇게. 그러면 이거의 전미분을 이렇게 씁니다. dy. 그럼 이거 어떻게 쓰냐면요. 라운드 f 라운드 x1. 이 편미분이에요. 그래서 dx1 플러스 라운드 f 라운드 아이고 잘못 썼습니다. 라운드 f 라운드 x2 dx2. 이게 이렇게 쓸 때는 이게 뭔가 싶은데 이런 거예요. 이게 각각이 yt는 f가 t의 함수이고 또 x1도 t의 함수이고 그런데 이제 x1의 함수인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구하고 싶어요. dy dt. 그러면 이럴 때 적용하는 룰이 바로 토탈 데리버티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F, 여기 이제 라운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라운드 T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라운드 F를 라운드 X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DX, D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라운드 F, 라운드 X2, 그 다음에 dx2 d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인 경우, 지금 벡터인 경우를 보면 지금 이거를 여기다 갖다가 놓겠습니다. 네, 여기다 갖다 놓고 이거 안 되나 이런 게? 네, 하여튼 이건 그러면 지우고, 네, y도 벡터고요. 밑줄 긋는 게 벡터라는 뜻입니다. x1, x2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잘못 쓰긴 했네요. f는 뭐냐 하면 여기 변수가 두 개잖아요. 지금 변수가 두 개죠. 그러면 뭐 r에
아래 n승, n 스페이스, by 아래 n승. 이 두 개니까 거기로부터 뭐 아래 n.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이 n 스페이스고요. n 스페이스고 요것도 n 스페이스예요. 그 다음에 이게 m 스페이스인 경우입니다. m 차원이란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전 미분 토탈 데리버티브 y를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씁니다. 라운드 f 라운드 x1 이 벡터, 그다음에 d 이렇게, 그다음에 라운드 f 라운드 x2 벡터 d x2. 자,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토탈 베리에이션은 뭐냐? 이거는 이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을 이렇게 델타라고 써요. 델타라고 쓰고 변량, 일종의 변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량은 라운드 F에 라운드 X1 그러면 변량을 써요. 여기다가 X1 이렇게 플러스 라운드 F 라운드 X2 그다음에 변량 X2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한 쿼드레이틱 폼, 그러니까 X 트랜스포즈 A의 X, 이게 쿼드레이틱 폼이라고 했죠. 이거를 fx라고 해봅시다. 이거 벡터죠, 여기가. 그렇죠? 그럼 이거에 x에 대한 미분량은 어떻게 될까요? 미분량. 편미분. 이것은 x 트랜스포즈 A가 됩니다. 자, 편미분이고 그냥 미분이고 간에 우리가 어떠한 그 미분 공식을 정의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h 벡터를 주고 그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 이 자리에 오는 거 곱하기 h 이렇게 될 때 플러스 h에 뭐 h 크기에 뭐 2승, 3승, 4승 이렇게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h의 크기를 0으로 가져가면 이 안에 있는 거 이게 어디로 가요? 이 디리버티브로 가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미분 값이 여기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그 x가 n by 1 벡터예요. 그러면 h는 n by 1이죠. 같이. 왜냐하면 연산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n by 1이에요. 그런데 이 f는 어떤 함수인가 하면 이 값이 실수인, 그러니까 스칼라인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스칼라라는 얘기죠. 이것도 1 by 1. 그렇죠? 보세요. 여기가 n by 1, n by n, n by 1.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h가 n by 1인데 여기 미분으로 나타난 미분 함수는 그러면 차원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곱해서 1 by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1 by n이 와야 됩니다. 즉, 어쨌든, 요게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 f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x에서 미분을 하면 행벡터가 돼야 돼요. 즉 이게 1 by n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군요. 이걸 계산해 보면 값이 2배의 x 트랜스포즈 A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요걸 살짝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라운드 x 라운드 이걸로 미분하면 E x 트랜스포즈 A가 된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읍시다. 일단은 이렇게 된다. 예.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본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여기 요거의 토탈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가서 아까 그걸 했죠. 요 요게 라그랑주안이라고 했어요. 요만큼이. 아이고. 요거를 L, 아까 라그랑주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기서 라운드 L, 라운드 X, 델타 X. 그 다음에 라운드 L, 라운드 OU 곱하기 델타 U. 여기 요 식 자체를 보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X와 U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베리에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X와 U가 있죠. 그 다음에 X 닷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미분을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 람다 트랜스포즈 AX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하여튼 여기 끝에 X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을 하면 람다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를 라운드 X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있는 걸 미분을 하면 X에 미분하면 이렇게 람다 트랜스포즈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게 변분을 곱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식에서 맨 마지막 거 요것이 이게 사실은 요 인테그랄 기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는 미분이 안 된 꼴. 또 요쪽 거는 미분이 된 꼴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요거는 뭐예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U.V는 곱함수의 도함수를 하면 U.V 플러스 VU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 썼네요. 다시 쓰겠습니다. dt UV를 하면은 U.V 플러스 UV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UV.은 이쪽 하여튼 인테그랄 바이 파트 하는 거, 부분적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양변을 적분을 해요. 적분을 이렇게 합니다. t에 대해서. 그럼 뭘 얻을 수 있냐면은 이것은
UV, 요 뒤쪽 거, 여기도 인테그랄이 들어가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T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니까 이 왼쪽은 UV가 되고 마이너스 U.V 이렇게 되죠. 그거 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쪽 X쪽을 미분한 거, 시간에다 미분한 게 되니까 그거 써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람다를 미분한 거를 한 다음에 적분을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변분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x0, x의 초기값 이것은 변분을 하면 이건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상수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없어져요. 자, 그래서 그걸 쫙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위의 식이 이걸로 바뀌어요. 예. 자,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자, 코스트 펑션, 그 비용 함수가 주어졌는데 그거를 최소화하는 최소화하는 UX를 해서 구하려는 것인데 그거의 필요 조건을 구한 게 됩니다. 그것의 필요 조건을 구한 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분을 한 게, 그 이걸 준 게, 그게 변하지 않는 점에 가 있어야 마치 미분한 것처럼 그게 0이 돼야 결국 최소값이고 최대값이 갖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필요 조건을 구한 셈이 되고, 이거를 각각의 여기, 좀 벌겋게 또 초록색, 옅은 하늘색으로 칠해진 곳이 다 0이 되어야 합니다. 0이 돼야 돼요. 그 변분이 제로가 돼야 된다 이거죠. 자, 여기 트랜스포즈를 붙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요 앞에 있는 이렇게 현재 좌변에 있는 것들이 다 로우 벡터 형태입니다. 로우 벡터 형태. 그러니까 행벡터 형태란 얘기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항상 이 벡터를 열 벡터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로 벡터인데 특히 행으로 이루어진 제로 벡터이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라고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양변을 다 트랜스포즈를 해버리면 이게 다시 정리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식으로부터 세 개의 식, 요게 다 0이 된다는 거에서부터 이런 식이 나오고요. 그걸 정리한 것부터 이제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식으로부터는 요 식이 나왔고요. 그렇죠? 예. 요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양변을 트랜스포즈를 하면 뭐가 됩니까? R이 아까 처음에 얘기하기를 대칭 행렬이었어요. 그러니까 R 트랜스포즈 U 플러스 B 트랜스포즈 람다 이퀄 제로긴 하지만 이 R 트랜스포즈는 R이에요. 그래서 RU 플러스 B 트랜스포즈 람다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위에서 말한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R은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U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요거는 원래 우리 그 시스템 이퀘이션이죠. 상태방 정식. 거기에다가 U 대신에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U 대신에 마이너스 R 인버스 B 트랜스포즈 람다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이 식은 X도 들어가고 람다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식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람다 닷 이거 첫 번째 식에서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식. 첫 번째 식에서 람다 닷은 이게 정리를 한 거죠. 이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를 했고, 그러면 마이너스 QX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 람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세 번째 요거를 0으로 한 거니까 여기로부터 람다 TF는
F, XTF 이렇게 요건 일종의 요거하고는 좀 반대 의미예요. 그죠? X0, T가 제로일 때 X0였는데 이거는 람다 TF. 우리가 그 적분 구간이 이렇게 0부터 TF까지 주어졌다는 거는 우리가 TF 내에 뭘 어떻게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람다는 람다 TF가 F 곱하기 XTF 이렇게 주어지네요. 이 식으로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미음방 정식이 원래 요것이 n by n의 그러니까 n by 1의 미분방 정식이었는데, 자, 요거는 차원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Q도 n by n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퍼포먼스 인덱스에서 X, Q, X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X가 n by 1이고 이거는 n by n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QX도 n by 1이 되고 결국 이것도 n by 1이 됩니다. 네, 그렇게 돼요. 자, 이거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고 이걸로 이렇게 식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요. 이거를 모았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왜 그렇죠? 예, 여기서 보면 X닷은 어떻게 돼요? 지금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확장. 어떻게 확장을 해요? X라는 벡터와 람다라는 벡터로 확장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에 X 람다. 그러니까 X닷은 X 람다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람다 닷도 X와 람다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 벡터입니다. 그럼 이 확장 벡터의 크기는 이걸 위해서 따져봤던 건데 여기 n by 1이고 n by 1이니까 이것은 2n by 1이 되겠습니다. 2배로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요거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 있었고 람다에 대한 이건 터미널 조건이죠. 터미널 컨디션. 요건 터미널 컨디션이에요. 터미널 컨디션이고 요거는 X에 대해서는 이니셜 컨디션이고요. 사실은요, 이 람다가 보조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X라는 요 미음방 정식이 있잖아요. 이 미음방 정식, X에 대한 미음방 정식은 T가요. T가 0에서 TF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풀어 나가는 거예요. 뭐 우리는 늘 이런 걸 풀고 있죠. 그런데 이 람다는 이 TF가 주어졌어요. 거꾸로. 그죠? 그래서 이 람다의 경우에는 T가 TF에서 0으로 거꾸로 풀어오는 겁니다. 이제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쉽지 않죠? 그래도 조금만 참으시고 그리고 이 조금 어려운 단계를 좀 지나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는 사실 컨트롤 로우를, 그러니까 제어 법칙을 이끌어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U가 람다로만 표현이 됐고, 그렇죠? U가 지금 람다로만 표현이 됐고요. 사실상 람다를 풀어내야 되는데 확실하게 X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상태방 정식이에요. X. 그거에 대해서는 풀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 하면 자, 가만히 보아하니까 지금 선형 시스템이고 람다 TF는 F 곱하기 XTF로 주어져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주어져 있죠. 자, 선형이에요. 이 사이의 관계가 또 선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임의로 람다 T는
람다 t와 xt와의 관계가 어떤 시간의 함수인 pt와의 곱으로 표현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람다는 px예요. 람다는 px. 람다는 px인데 여기 이제 시간을 강조해서 쓴 거고요, 여기서는. 자, 람다는 px라고 놓고 이제 위에서 정리한 우리가 구해 놓은 이 5번 이 방정식들에 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요. 대입을 싹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ax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서 뭐 보시면은 여기 있구나. 여기 보면 ax 마이너스 b r 인버스 b 트랜스포즈 람다 했잖아요. 그런데 람다는 px라고 했으니까 ax는 그대로 있고, 그렇죠? ax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람다는 px라고 그랬으니까 br 인버스 b 트랜스포즈 곱하기 p, 그렇죠? 예, p 해서 이게 묶이죠, x로. 예, 그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x만의 이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람다 닷은 예, 람다 닷을 구해봤더니 람다 닷은 일단 람다가 p 곱하기 x니까 이게 두 개 곱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 행렬하고 벡터의 곱이긴 하지만 어쨌든 p 닷 곱하기 x 더하기 p 곱하기 x 닷 이렇게 보통 우리 곱의 함수의 곱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p 닷 x 그 다음에 x 닷은 우리가 위에서 x 닷을 구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건가? 예, 여기 x 닷을 요걸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다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돼 있죠. 네, 여기도 x, 여기도 x. 예, 그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원래 여기 보면 람다 닷은 이거. 그러니까 q 마이너스 q 곱하기 x 그다음에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 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요 위에 있는 거는 여기 주어진 거를 미분한 것이고 요 밑에 줄은 여기서 온 거죠. 이 관계에서. 예. 여기다 표시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써놨습니다. 그 대신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 람다에 해당하는 거는 다시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 P 곱하기 X로 해놨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쪽 항에서도 지금 X라는 게 다 똑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로부터 뭐냐면 유식과 유식으로부터 보면 X로 묶어낼 수가 있죠. 그죠? 이거를 이항을 해서, 이놈을 이항을 하면.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이러한 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이 나왔고, 그거를 X에서 묶으니까. 그런데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면 요 안에 있는 게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0이 됐다 이 말입니다. 단 P는 포지티브 데피니트하게 포지티브 데피니트한 것을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다고 우리가 조건을 주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계산을 해보면. 다음에 요 P의 그 터미널 조건. 아까 뭐 TF를 계산을 해보면 PTF가 F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러한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전부 매트릭스죠, 이번에는. P 시간에 대한 미분한 거 매트릭스 A 행렬, B 행렬, R 행렬,
다 행렬입니다. Q 행렬.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그러니까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이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리카티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카티 이퀘이션. 네. 굉장히 유명한 이퀘이션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그 스칼라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겁니다. 여기 시소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A도 스칼라고 그죠? 그다음에 B도 스칼라고 P, Q, R 모든 게 다 스칼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PA나 A 트랜스포즈 P나 둘 다 A 곱하기 P죠. 이게 스칼라라면 또 이게 다 1/1인 셈이죠. P도 1/1 그럼 A 트랜스포즈도 1/1 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렇게 정리해 보니까 뭐 이거는 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네. 여기 이제 EAP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항을 한 겁니다. 이만큼을 이쪽 반대편으로 이항을 했으니까 부호는 반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Q가 스몰 Q로 바뀌었어요. 그 스칼라니까 이제 소문자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항은 P의 제곱항이 있네요. 그죠? P의 제곱항이 있고 양쪽에 P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B의 제곱이 있고 R분의 1이 있어요. 그러니까 R분의 B제곱 곱하기 P제곱. 자, 미분방 정식인데 이런 게 없으면 쉬운데요. 이런 게 없으면. 그럼 선형 미분방 정식이 돼요, 이게. 근데 이 제곱항이 있게 되면은 비선형 미분방 정식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비선형 미분방 정식임에도 불구하고 요것은 틀려요. 해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 최적 제어 법칙을 사실은 구한 거예요. 이번에는 TF를 무한대로 보낸 경우 LTI 시스템입니다. 선형 시불변 시스템에 대해서 그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는 리카티 이퀘이션을 한번 풀어보자. LQL 문제에서. 자,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A, B, C가 다 시간에 관계없는 계수들이 상수입니다. 상수 계수를 갖고 있고요. 자, 결국 그러고 그 출력 정상 상태 출력을 0으로 보내는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사실은 레귤레이터 문제가 대부분은 이렇게 0으로 가는 어떤 출력이 0으로 가는 그러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세우다 보면 우리가 최소화해야 될 코스트 펑션이요. 그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즉 여기 아까 빠진 게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는 X TF 트랜스포즈 F X TF 이런 항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자, 왜? 여기에 지금 이 X 대신에 여기 아까 뭐가 나왔었죠? 아까는 이 자리에 X 트랜스포즈 Q X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Y 트랜스포즈 Y를 해봤어요. 이 얘기는 뭐죠? 이거를 최소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거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Y를 0으로 보내고 싶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아까 있는 그대로 XQX 이걸로 표현한다면 Y를
y가 cx였잖아요. 그러니까 y 트랜스포즈 y, 여기 위에 있는 게 y 트랜스포즈 y인데, 그렇죠?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y 트랜스포즈 y를 계산해보면 cx 트랜스포즈 cx 이퀄 뭐가 됩니까? 트랜스포즈니까 순서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cx 이렇게 됩니다. 벡터나 행렬은 곱하기해서 어느 거를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결합 법칙에 성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여기서 끝내야 되겠군요. 이렇게 돼서 x 트랜스포즈 c 트랜스포즈 c 곱하기 x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q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q 요거를 그렇죠? q. 그러면 그게 바로 위에 최적화 문제에서 q 대신 그 C 트랜스포즈 C라고 놓는다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 문제의 뜻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출력을 0으로 보내는 이런 출력을 0으로 보내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P 덧 이게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돼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리카티 이퀘이션에서 이걸 제로로 놓고 보면 나머지 부분이 요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이것을 알지브레이크 리카티 이퀘이션. 알지브레이크는 뭐죠? 대수적 리카티 이퀘이션. 그러니까 미분항이 없다는 뜻이에요. 미분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설명을 해놨을 겁니다. 여기 알지브레이크를 써놨죠? 알지브레이크 리카티 이퀘이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스칼라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스칼라 케이스가 아까 리카티 이퀘이션이 이렇게 생겼죠. 리카티 이퀘이션이.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본 것처럼 출력을 0으로 하고 지금 이 문제의 설정에 맞게 P가 제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0이 되죠. 이게 0. 그러면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P제곱이 있고 상수항이 있고 P 1차항이 있으니까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P는 원래 그 리카티 이퀘이션의 해는 그 행렬로서는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스칼라일 때는 0보다 큰 게 됩니다. 0보다 큰 게 돼요. 그래서 그걸 풀면 그리고 특히 P가 0보다 큰 거를 0 이상인 거를 고르면 이런 값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죠. 근이 두 개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근이 하나는 플러스가 하나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 근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